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오늘부터 격주로 새롭게 만나볼 분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은 어땠나요? 시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월 초부터 상승다운 상승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가상자산 시장이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월요일에 비트코인의 시가가 19,300달러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만 달러를 밑돌았던 거죠. 그래서 6월 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 선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을 좀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한 달 만에 하락한 셈인데요. 네. 이번 금요일 들어서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제 좀 유의미한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반등세하고 힘입어서 알트코인도 좀 더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좀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간만에 이 비트코인과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가상자산 하락장이 좀 길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이번 주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지금 침체 구간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7만 달러까지 접근했던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까지 몇 개월 만에 추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가상자산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거나 어떤 그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의 이름은 3에로 캐피탈이라는 가상자산 헤지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 레버리지 투자, 대출 투자 이런 거 좀 공격적으로 하던 업체였는데 결국에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네.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반작용을 받으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었는데 지난 1일에 복수의 외신들이 3에로 캐피탈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연방파산법 15장에 따라서 파산을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에 파산 신청을 낸 상태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에 있는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가 있는데요. 여기도 미국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3에로 캐피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3에로 캐피탈에 돌려받아야 할 돈이 한 6억 5천만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3에로 캐피탈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이 돈을 못 돌려받는 입장에 처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연쇄작용으로 보이저도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입니다. 네. 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뱅크런을 좀 대규모로 겪고요. 법원에 모라토리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좀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한 회사를 또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반대로 이 폭락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네. 기업들의 어떤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폭락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다.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다. 관련 기업들이 인수할 타이밍이다. 이런 업체들도 반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 대출 기업인 넥소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이 말씀드렸던 골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여기를 지금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FTX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대출업체 블록파이를 인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복수의 외신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액은 지금 한 32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고요. 네. 이게 확정이 되면은 블록파이가 좀 주요한 가상자산 랜딩 업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FTX 거래소가 랜딩 사업까지 가상자산 랜딩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인세어스라는 가상자산 투자 펀드가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런던 소재 회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나폴레옹을 지금 인수를 할 준비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 시장 쪽에서도 지금 네. 인수와 관련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가 나서서 말하기를 네.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에로 캐피탈 파산 신청을 했다는 3에로 캐피탈에 네네. 특정 부채를 인수하겠다라는 발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저평가에 처했다 혹은 헐값에 사들이 기회다라고 보는 업체들이 또 인수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사들이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렇게 인력을 좀 축소하는 회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죠. 네, 컴패스 마이닝이라는 블록체인 호스팅 업체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의 15%를 정리해고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임직원들의 급여도 삭감하겠다라는 네. 이런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것도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가상자산 모바일 투자 앱 서비스 이토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전 직원의 6%를 해고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태고, 그리고 이오스라는 그 가상자산 주요 개발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 개발사 이름이 이오스는 이제 가상자산 프로젝트, 가상자산 화폐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네. 여기 개발사가 블록원이라는 곳인데 이 블록원이 하나의 분리시라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지금 작년에 엄청 고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약 3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것도 반대쪽에서는 지금이 인재를 채용할 기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채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거래소인 비트2미 같은 경우에는 향후 12개월 동안 직원 수를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라고 공지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국내 업체 가운데서도 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델리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전 직군에 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미 연준이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가상자산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가상자산 최근에 왜 이렇게 반등한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거시경제에서 사실은 최근 며칠 동안의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뭐 나스닥이나 뭐 다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를 좀 보이기는 했잖아요. 네,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거시경제에서 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면서 계속 불안감이 조성되고는 있지만 일단 한번 얘기가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뭐 악재에 대한 선반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쪽에 좀 특화해서 좀 보면은 네. 그 미국 재무부에서 가상자산 규제하고 관련한 프레임워크를 7일에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프레임워크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불합리적인 규제는 아닌 것 같다.
합리적인 가상자산 규제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좀 평가들이 나오면서 네. 어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졌다라는 음.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가상자산 시장 쪽에서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네. 여기 이제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코인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온체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매수 매도 비율을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매수세가 실제로 더 높다, 지금. 시장이 강세 심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거쳐지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각국에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국에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발점은 루나 사태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유럽연합에서 얼마 전에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이 미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력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따로 중앙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규제가 새롭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의 어떤 자산처럼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NFT 행사가 열렸는데요. 여기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하면서 네.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접근하는 쪽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는 이제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나머지 가상자산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 쪽은 진흥할 필요가 있지만 달러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뒷받침하는 담보자산도 불확실하고 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셈인 건데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셔서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재테크 플랫폼 헤이비트가 고객에게 일임받은 자산으로 루나 파생 상품 거래를 했다가 청산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 헤이비트라는 그 가상자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크게 예치 서비스, 트레이딩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트레이딩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루나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거래하는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알고리즘에 따라 트레이딩을 하던 와중에 루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루나가 급락을 하면서 그 투자 상품에 손실이 크게 난 그런 사태가 최근에 네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게 공식화가 된 건데요. 지금 사실은 저도 직접 취재를 해본 사항인데요. 네. 헤이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품에 대한 고객들하고 연결된 계약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좀 법무법인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지금은 많은 부분들을 좀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추후에 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소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해체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해체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사실 한국 블록체인 협회라는 곳이 어떤 한국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협회라고 인식이 되었었는데요. 네. 요게 최근에 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빅5라고 불리는 뭐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모팍스가 있는데 네. 여기 이사진들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나간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 자체도 해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네네. 네. 아, 그런데 이제 네. 한국 블록체인 협회 쪽 관계자분들을 취재를 해보니 최근에 그 5대 거래소에서 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를 발족을 하면서 음. 그 이사진들이 그 새로운 협의체 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얘기는 있는 거는 음. 뭐 맞지만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 자체는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음. 당장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4분의 3이 해산에 동의를 해야 해산이 되는 건데 이게 쉽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지금 해체된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지금 입장을 내면서 네. 요거 역시 지금 당장 해체가 공식화된 건 아니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뭐 네. 해체될 건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정도 보시면 될 것 좀 더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